선생님이 감정가 대비 낙찰률에 있어서는 네. 약간 셌다, 그럴 수 있어요. 힘을 네. 좀 줬구나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. 근데 그 이유가 뭐야? 98%로 제가 받았거든요. 과감하게 썼네. 지금 허물어지기 일부 직전인 단계인 집인 것 같은데. 근데 2등이 97%를 들어왔어요. 100만 원 차이도 안 네, 나는 건가? 100만 원 정도? 그래가지고 그분도 생각이 저랑 똑같았겠죠. 난 절대 못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아요. 이것도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은 그래도 일부분은 부담하는 걸로 마음을 먹으셨나 봐요. 인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도덕적으로 조금이라도 아니다 생각되는 거에 굳이 힘들어서 뭐 소송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맞아. 빨리 인정하고 그런데 제가 내려가서 페인트 하더라도 해드려야죠. 거기는 상태가 근데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. 아랫집이요? 안 가봤어요. 지금 거기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. 그래요. 뭐 네. 그거는 내가 급하게 자연스럽게 연락은 올 거니까 기다렸다가 최대한 합의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도 길게 봤을 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인심을 베푼 집이 임대가 잘 돼요. 그렇게 저는 덕을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네. 가서 페인트 열심히 하라고 하겠습니다. 페인트 또 소질이 있으시니까 축구만 소질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페인트도 소질이 좀 있다. 쓰레기. 한번 비용도 한번 해볼게요. 쓰레기가 그 집에 좀 널브러져 있긴 했었는데 선생님이 생각한 아이디어가, 근데 선생님도 몸값이 비싸고 바쁜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망주였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할 수 없다. 아니에요. 난 돈으로 그건 해결해. 아닙니다. 그래요. 아, 이건 뭐 제가 농담이었고 여기 거리도 멀고 하니까. 네, 맞아요.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용역 업체에 계시는 여사님들을 맞아, 두 맞아, 분이라도 고용을 해서 음. 쓰레기 봉투라든지 이런 거는 다 준비해 놓으면 그분들이 다 청소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면은 훨씬 폐기물 처리 업자보다는 쌀 것 같아서. 그리고 이게 힘든 큰 짐들이 아니니까 굳이 폐기물 업체에다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. 일당 주고 사람 네. 써가지고 넉넉히 하면은 뭐 한 50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? 네네. 그럴 것 같아요. 그거를 1번으로 한 50만 원 생각하고, 여기는 변수가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, 네. 퍼진 부분. 그 고메다를 좀 달아줄 건데, 밸브 같은 거를 잠그고 열 수 하는 있는. 거. 아. 여기는 메인 밸브가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설치해서, 지금은 누수가 안 되잖아요. 선생님이 땜빵을 해놨더니 밑에 층이랑 복도랑도 다 말랐다. 네네. 그건 눈으로 지금 확인했으니까 얘는 수도 수리는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저야 좋긴 한데. 그럼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? 30이면 내 생각에 할 것 같은데? 그럼 두 개에서 지금 한 80이니까 등 같은 거는 선생님이 직접 살 거고 네. 한 5개 정도 다섯 된 개. 거죠? 네. 넉넉히 20만 원. 그럼 100만 원. 또 매장판도 해야 되니까 걔도 100만 원. 100만. 그럼 지금 200이죠? 네. 보일러. 보일러 교체. 그거는 제가 얼마인지를 몰라요. 6, 70 할 거예요. 그냥 넉넉히 100만 원 넣어놓지 뭐. 변기랑 세면대 세면대. 하면 걔는 50. 그러면 세면대까지. 음. 네. 350. 타일이 좀 애매하긴 하잖아. 아, 네. 타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. 타일을 일단 50만 원 잡아놓고 싱크대 해야 되잖아요. 싱크대는 싱크대. 150 잡아요. 아마 100만 원 초반이면 될 거예요. 그럼 얼마인가? 그러면 500이요. 500이면 될 것 같은데? 근데 여기서 가감할 게 별로 없어요, 내 생각에. 많이 잡긴 넉넉 했어. 잡아서. 네. 그럼 수리는 한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, 중간에 혹시 변수가 나오거나 하면 같이 상의해 보는 걸로 해봐요. 500에 수리 다 끝나면 선생님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니까 505만 원으로 하죠. 510만 원은 5만 원 안 돼. 아, 안 돼. 무한 리필로 가가지고 5만 원이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부터 굶고 있겠습니다. 그럼 수리비는 한 500 정도 생각하고, 아까 보니까 선생님이 감정가 대비 낙찰률에 있어서는 네. 약간 셌다, 그럴 수 있어요. 힘을 네. 좀 줬구나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. 근데 그 이유가 뭐야? 98%로 제가 받았거든요. 과감하게 썼네. 지금 허물어지기 일부 직전인 단계인 집인 것 같은데. 근데 2등이 97%를 들어왔어요. 100만 원 차이도 안 네, 나는 건가? 100만 원 정도? 그래가지고 그분도 생각이 저랑 똑같았겠죠. 앞에 재개발. 그러니까.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는 첫 번째가 월세 방향은 맞는데, 아, 저는 무조건 월세죠. 수리해놓고 세도 줄 거고 월세를 네네네네. 받을 거고. 재개발이 되던 안 되던. 그쵸. 근데 빌라 주변을 보니까 다 낡은 집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. 당연히 가능성도 꽤 있는, 바로 옆에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대단지로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공사를 이미 시작했죠.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, 선생님도 저 만나기 전에 방문했던 곳이 재개발 이제 미팅을 하고 왔죠. 뭐 낙찰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? 낙찰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? 이제 잔금 치른 지 일주일도 안 됐죠. 잔금 치른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재개발 미팅을 갔다 왔죠. 재개발 설명회를 참석을 해서 빌라 단지를 보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.
월세는 제가 만들 수 있지만 재개발은 제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. 우리 현금물 투자자의 마인드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편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기대 없이 내가 월세만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했을 때 개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그쵸. 생각을 오면 갖고 좋고. 있거든요. 그쵸? 아니면 어쩔 수 없고. 나는 그 마인드로 계속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럼 언제까지든 내가 기다릴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98%를 쓰긴 했지만 덩치가 그래도 작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가는데 부담은 좀 덜 하다는 생각이 네. 좀 들어요. 괜찮아요. 저는 왜냐면 제가 입찰할 때도 매물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재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아예 매물이 없다 하더라고요. 부르는 게 값이다. 오늘 그렇지. 듣고 왔습니다. 부를까 하다가 그러면 타일 좀 해도 되겠다. 개발을 보고 투자한 건 아니지만 개발의 여지는 확률은 생각했죠. 그러니까 비싸게 하긴 했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월세 수익률은 있으니까 이 정도 써도 되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쓴 거지 아예 개발만 보고 무작정 비싸게 받은 건 아니죠. 좋아. 너무 잘했어요. 스님한테 배운 거죠. 아, 내가 어떻게 이런 선생님 같은 분을 또 이렇게 만났는지 제가 되게 감사하죠.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감사합니다. 이 집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?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. 저에 관해서요? 네, 평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.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잘 안 와요. 그러니까 영상 보니까 평범하신 분이 없더라고요. 고민을 하고 오거든. 부딪힘이 있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. 많이 부딪혔습니다. 그렇죠. 가볍게 하나 저 반지하 좀 해볼까? 나 한 30년 된 집 좀 해볼까? 라고 생각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좀 어렵죠. 들어서 이분은 좀 앉아서 하는 걸로 할까요? 선생님 힘드세요? 네,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로 할까요? 한 템포 쉬어갈까요, 선생님? 아니 차에 앉아서 할까요? 그럴까요? 좀 차이세요? 선생님 왜 다 괜찮으세요? 다 예스예요 선생님 왜? 아, 그랬나요? 예스맨이라고 부르잖아요. 이렇게 할까요? 하면 좋죠. 이렇게 할까요? 좋죠. 아, 그런가? 나 아닐 때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아닌데 기다라고는 잘 안 해요. 맞다의 레인지가 좀 넓을 수도 있어요. 항상 노력하는 게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. 전문가라고 하는 게. 사실 선생님도 축구에서의 전문가잖아요. 네. 축구에서 전문가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. 그러면은 넓게 바라보기가 쉽지 않죠. 그치. 선생님들 몸이 불편해졌을 때 다른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장점이 아니고 그게 단점이 돼 그쵸. 버리는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. 그쵸 그쵸. 난 폭이 되게 좁은 사람이거든. 알수록 좁아지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나도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는 거예요. 나도 이 오래된 집을 하면 할수록 전문가가 되겠죠. 근데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. 그럼 부작용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열어두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선생님은 오래된 집에서는 경험은 적겠지만 다른 경험 안에서 비춰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면 그 생각이 꼭 틀린 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만 했으니까 내가 맞다고 했을 수도 있지. 선생님 너무 좋아요. 내가 안 그래 보여 거짓말은 또 못해요. 아닌 거를 맞다고는 못해요 내가. 근데 맞다의 범위가 나는 좀 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스님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. 약간 혜민 스님 같이. 혜민 스님 부자 아니야?